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장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호텔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호텔 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웅장함, 그 다음에 뭔가 비싸다, 그러니까 뭐 좀 부자들만 오는 것 같은. 우리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좀 호텔 가려고 그래도 조금 큰맘 먹고 가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그런 곳이 호텔인 것 같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이 호텔에 VIP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이제 최고위층, 최상류층들에 관련된 뭔가 그런 스토리겠죠.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을 이제 쓰신 분은 호텔리어세요. 호텔리어신데 20년 이상을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면서 신라 호텔부터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호텔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외국계 호텔 관련돼서 총책임자 관련돼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텔 경험과 서비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호텔에 오는 일반 사람들과 어느 정도 고위층에 있는, 그러니까 VIP라고 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분이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서당계 3년도 그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이분은 20년 이상 하셨으니까 뭔가 일반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들의 마인드가 뭘까 하면서 배우고자 이 책을 이제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로 어떤 식의 스토리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VIP들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남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신기하게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호텔 레스토랑에 가도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딱 주문할 때 메뉴판 보시고 뭐 저기요 이러거나, 아니면 좀 심각하신 분들은 아줌마, 아저씨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랬는데 이 VIP들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 직원들의 명찰을 보신대요. 명찰을 보셔가지고 누구씨 누구씨 이렇게 부르신대요. 마치 자기가 같이 일하는 동료인 마냥.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하는 분들도 이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어머, 나를 저렇게 대우를 해주시네, 나를 기억해 주시네 하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서비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요, 신기하게 뭐 팁 같은 거 주실 때, 뭐 일반 분들은 그냥 팁 같은 거 주실 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돈을 줄 때 뭐 10,000원, 20,000원이면 그냥 이렇게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론 주실 거잖아요. 그치만 VIP들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냥 액수를 떠나서 팁을 줄 때도 흰 봉투에 담아서 아주 공손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남들을 대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 그 태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특정한 거 몇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런 이제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막 모르는 음식이 나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좀 쪽팔리다, 너무 호텔 안 와봤던 티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오시는 VIP 분들은 신기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신대요. 제가 이런 음식은 좀 처음 봐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어떻게 좀 먹고 하는 건가요? 하는 식으로 좀 공손하게 되게 좀 궁금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모르는 척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또 정말 특이한 점이 있대요. 그 특이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미팅을 아침에 하신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침 7시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미래를 이제 내다보면서
내가 하루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면서 계획을 미리미리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항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수첩과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뭔가 그런 거는 이제 예의가 없다고 여겨져서 바로 이제 메모장을 꺼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듣기 자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특정한 몇 가지만 꼽은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나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왜 예전에 시크릿 책 유명했었죠?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거대로 정말 이분들은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항상 상상을 하시고 그런 자세, 나도 상상하고자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분들이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항상 하신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한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아주 적절한 예를 글쓴이가 드셨어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새내기 대학생 1학년이에요. 그러면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들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졸업하려면은 토익 점수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1학년이면 4년 뒤인데 뭐하러 벌써부터 토익 준비해?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한다 이거죠. 하지만 막상 4학년이 되면은 영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느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졸업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크게 되는 그런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중요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남을 대하는 태도와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그분들을 옆에서 보시고 많이 교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나도 또한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을 이제 읽으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들고 나왔고요. 여러분 또한 보시면서 이제 부자의 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내일은 더 좋은 콘텐츠들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